귀한 걸음 해주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음향 전문가로 소문난 음향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명현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원래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아, 있고요. 네. 뭐 주로 음향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음반 믹스 마스터, 그다음에 뭐 시공 쪽 관련된 일들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서 2년 정도 된 거 이제 악기 제작 쪽에도 좀 어떤 발을 악기 들이게 제작? 돼서 네. 지금은 이제 우쿨렐레하고 어쿠스틱 기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 악기 교육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일을, 능력자시네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는 많은 경험을 해볼 때라고 생각해서. 네. 네, 이번에 특별히 달라스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 리빙 사운드 이재호 실장님이 네. 이제 제가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또 시공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좀 커다란 시공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 같이 기술을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아, 네. 이렇게 연결까지 됐네요. 네, 그러면 실장님 한국 가시면 한국에서도 또 함께 그렇게 작업하시고 또 가끔 미국에 네. 들어오셔서 하시고 그렇게 이재 하시는 실장님이 거예요?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제가 주로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든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요. 제가 미국에 올 땐 반대로 이제 네. 제가 도움을 받고 아, 그러고 네. 있죠. 협력자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음향을 교회 사역 쪽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교회 사역으로 음향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또 있으세요? 제가 음향 엔지니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교회 쪽에서 좀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움직이게 됐었고요. 뭐 주로 제가 하는 음악들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들이 아무래도 제가 좀 교회 관련된 음악들 위주의 좀 관심이 많았어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싶었던 계기가 돼서 길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됐네요. 근데 네. 또 음향이나 이런 걸 하시면 사실 교회 쪽보다는 바깥쪽 네. 그런 쪽 일을 더 많이 찾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 음향을 특별히 또 하게 된 뭐 특별한 나만의 계기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음향 엔지니어를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결심을 했던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음향 엔지니어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엔 좀 제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왕하는 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왕하는 거 이렇게 선교 활동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세 번째 선교 활동이 굉장히 좀 그런 계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경력이 쌓이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 쪽의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 참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교회 쪽 일로. 왜냐하면 일단 뭐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교회 쪽 일을 하면 사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길을 쭉쭉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일하시면서 또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는데 가장 기뻤을 때하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으면 언제였을까요? 에피소드를 좀. 일단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먼저 풀자고 하면, 제가 원래는 음향 엔지니어 길을 이렇게 제 앞길로 삼아서 하질 않았었어요. 그러진 않았었고, 그럼 원래는, 전공이 다르신가요? 전공은 이제 전자공학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전자공학을 하면서 했던 계기가 원래 로봇 만드는 게 제가 꿈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한국의 IMF라고 네. 좀 경제적으로 어렵던 저도 기회가 있잖아요. 겪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크게 네. 이렇게 네, 그때 모두 빵 하고 어려웠어요. 갔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집도 잃고 뭐 많은 걸 좀 잃고 지냈던 저는 이제 어렸을 때지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좀 그쵸. 많이 괴로우셨었던 맞아요. 시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대학 졸업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취업의 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좌절이 됐었고 그때 음향 엔지니어의 길이 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마음 이제 삶에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좀 많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생활 자체를 떠돌이 생활 같이 했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한 1년여 정도 충정로에 있는 이제 노숙자 수용소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음향 엔지니어 일도 같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어찌 보면은 좀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하던 거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좀 기쁜 쪽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때 97년도니까 이제 22년, 3년 지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서 그 기도했던 일들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음악 경력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음반 작업들, 어찌 보면 좀 알만한 음악들도 제가 작업했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일들도 좀 하게 되었었고, 또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음향 엔지니어를 하면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했던 게 또 기쁨의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IMF 때는 정말 뭐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빼고는 누구나 다 가장 힘든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정말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온전히 그 하나하나 그 체계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든 계기가 많이 힘드셨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혼자 일어서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혼자로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지나고 보니까 솔직히 이제 추억이 된 거죠. 어찌 네, 보면 그쵸. 인생에서 네. 이런 계기가 또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거나 계기가 맞아요. 되었던. 네. 예. 뭐 힘든 시간은 언제든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또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정말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일들이 나한테 진짜 에너지가 될 때가 또 많더라고요. 네네. 그때 일을 했으니까 지금도 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 그 한국에서 요람 뮤직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람 뮤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람 뮤직은 어떤 회사냐면 악기를 제작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예요. 요람 뮤직 자체는 이제 악기를 제작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고 또 수입 수출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을 좀 취급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가장 쉬운 악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악기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클래식 악기라든가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뭐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 보면 좀 상당히 어려워해요.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어렵고 또 남녀노소 이용하기 어려운 좀 그런 악기이기도 하고 뭐 대부분 악기들이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쿨렐레를 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쿨렐레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타의 축소한 모습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실제로도 어쿠스틱 기타를 좀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 우쿨렐레를 금방 배워요. 그리고 또 원리가 비슷한가 봐요. 뭐 이제 현을 튕겨서 내고 그렇게 이제 잡는 원리들 그리고 코드나 뭐 그런 것들은 진행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기 쉽고 아이들도 배우기 쉽고 또 아이들이 어쿠스틱 기타를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묻혀서 있는 것처럼 근데 우쿨렐레는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작으니까. 예 익숙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악기를 좀 만들게 되는데 그 악기가 사람들 인식이 어떤 게 있냐면 좀 장난감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사이즈 때문에도. 사이즈도 그렇고 또 사운드도 좀 이렇게 뚱땅거리는 소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쿨렐레를 많이 접할 때 기존에 있는 악기들이 많이들 그런 장난감 같은 소리들을 내는 악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명품 제품들을 딱 살펴보니까 굉장히 악기가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주자들이 실제로 음반 작업 활동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악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걸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좀 좋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은 좀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악기가 그래서 다들 뭐 몇백 년 되고 잘 길들여지고 이런 악기들을 하는 게 좋은 악기를 네네. 자꾸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그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은 우쿨렐레가 많이 알려진 지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또 명품 악기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악기가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고생하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있던
음악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 음악도 저희가 만든 네, 우쿨렐레로 너무 좋았어요. 전부 다 이루어진 네. 예, 음반이었고요. 그 우쿨렐레가 좀 이렇게 보면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기타랑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쿨렐레가 뭐 다 똑같은 사이즈에 같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렇게 그 좀 대부분 오해하시는 네, 거죠. 일반 분들은 그냥 우쿨렐레 하면 우쿨렐레 하나. 걔가 네, 그냥 내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그렇게 다양한 그 음색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그 요람 뮤직에서는 국제 음악 콘텐츠 진흥회 네, 그 ICMC 우크렐레 악기 지원과 교육 사업 그리고 뭐 빈민국 악기 지원도 하시고 교육 과정이나 학교 설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요람뮤직은 일단 악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우크렐레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변 확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국제음악 콘텐츠 진흥회라는 이제 좀 이렇게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좀 저명한 음악가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드라마 음악하는 감독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명대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미 연주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많으시네요. 이제 협회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저희가 시작한 이제 한 가지 악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쿨렐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 그래서 각자 다 우쿨렐레를 익히고 배웠어요. 그렇게 했고 실제로 한국 안에 우쿨렐레가 많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보다 조금 쉬운 악기다라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쿠스틱 기타를 접근하는 듯한 이제 느낌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실제로 우쿨렐레만의 연주법이라든가 음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지도자 자격증 발부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좀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빈민국의 악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악기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교육까지도 아이들 교육까지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학교 설립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음악 교육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함께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빈민국은 지금 몇 개 나라 정도 지금 교육 지원을 하고 계세요? 현재 접근하고 있는 학교는 나라는 그 마다가스카르하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세네갈, 현재 몽골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쉽다라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빈민국 아이들이 악기를 접근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악기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회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들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많이 봤는데 보면 피아노라든가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가 많이들 이렇게 기부되는 물품으로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빈민국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피아노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주면 그렇죠. 제대로 이렇게 튜닝도 해야 되고. 소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온습도나 그리고 빈민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온도나 날씨에 그렇죠. 이제 취약한 부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온습도를 유지하면서 실내를 지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악기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처음에야 좋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은 악기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악기가 점점점 뭐 녹이 쓴다든가, 그쵸, 예, 맞아요. 비틀어진다든가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악기가 뭐 없을까 했을 때 이제 우쿨렐레가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우쿨렐레가 기본적으로 이 내기 휜다 그러죠. 기타 같은 경우는 온습도 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목이 휘어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쿨렐레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예, 그게 상대적으로 줄의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악기 줄 자체가 나일론이나 카본 줄을 사용하는데 그건 이제 뭐 삭는다든가 네. 녹이 슬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한 3년 잘만 관리하면 3년에서 5년까지도 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줄만 뭐 또 갈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딱 그래서 빈민국에 지원해주기에 딱 좋은 악기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그쵸. 관리도 쉽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악기를 통한 재능을 발견한다면 다른 악기로 이렇게 전환할 그쵸.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일단 빈민국은 사실 쉽게 말하면 뭐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깨져 있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런데 이런 악기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네네. 그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참 접근 방법이 네.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설립해서 실제로 이렇게 악기 지원을 해주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악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행기로 가는데 이게 비행기를 3번 경유해서 가야 그쵸. 되는 워낙 곳이에요. 거리가. 네,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악기의 수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한 20대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12대를 가져가게 됐어요. 12대를 하니까 이제 원래 이야기는 20대가 얘기됐다가 그러니까 악기를 교육받기로 한 아이들이 20명이 정해졌는데 이제 교육을 못 받게 그쵸. 악기 받은 친구들은 여덟 한방웃음 명이. 짓고 못 배우는 아이들은 창문 앞에서 막 부러워가지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 이건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아 진짜 막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분위기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교육에도 참여하시고 그럼 선생님들은 뭐 한국에서 교육이 돼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현지에 있는 선생님도 네네. 계시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크렐레가 쉬운 악기니까 네. 이제 좀 음악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배운다고 하면은 몇 곡 정도는 쉽게 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곡을 위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또 이렇게 이론들을 좀 알려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들을 더 지원해서 그렇게 계속 교류를 해가는 거죠. 네,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되게 에너지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네네.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항상 한국 생각하면 음악이 이렇게 생각날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이곳 달라스 포토스에서 많은 분들이 음향으로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그런 이제 후배분들에게 또 귀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음향으로 섬긴다는 게 이제 교회에서 특히나 음향으로 섬긴다는 게 좀 되게 긴장되고 어찌 보면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는다기보다 좀 비난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수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멘탈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다기보다 그리고 뭐 어떤 격려를 받기 위한다기보다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또 무대에 선 분들이라든가 소통 그다음에 사람 이제 인간관계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뤄 가셔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게 서로 무대나 어떤 스테이지 상황이나 그다음에 백스테이지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 간에 배려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자세를 좀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성장해 가는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잖아요. 네. 음향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사실 비난을 더 많이 받는 자리인 거는 참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또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또 그런 직업이 음향 작업인 것 같아요. 네네. 또 뭐 보컬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명현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자리일 줄은 몰랐네요. 또 이렇게 교회 음악을 하신다니까 네. 또 제가 특별히 아, 네.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교회 쪽 사역으로 많이 이렇게 음향 일을 해왔고요. 우크렐레도 일반 사업이긴 하지만 또 교육
대학도 그렇고 네. 이렇게 빈민국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선교의 일환으로 네.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비단 이렇게 음향이나 어떤 악기라라고 하는 것보다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음향 쪽의 일들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지금은 좀 이렇게 악기 지원하거나 악기를 제작하거나 그런 쪽으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있을 때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가 있을 때 이게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두려움 없이 계속 밀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앞으로의 삶들을 이렇게 뭐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믿음으로 이렇게 더 와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딱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본 포커스가 딱 돼 있어서 하나님이 뭐 때로는 뭐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포커스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정말 함께 동행하시면서 쭉쭉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는 동안 댓글 많이 올라왔어요. 빈리 마스터 클래스 님이 하나님께서 길을 쭉쭉 다 같은 마음으로 열어주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하셨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우크렐레 음색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역에도 잘 쓰이는군요. 네, 저도 이렇게 우크렐레 음색이 멋진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리님이 요람 뮤직, 음악과 사운드를 잘 조합해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기업인 듯 합니다. 파이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님이 음향의 명연 교수님 하트하고 엄지척 올려주셨어요. 네. 네, 요람 뮤직 정말 멋진 기업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기업에 늘 동행하셔서 정말 뜻하신 그 모든 일이 또 다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이렇게 귀한 분 오늘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귀한 교수님 같은 분들 때문에 예배와 찬양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이 귀한 자리 빛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리빙 사운드에서 종종 초청하니까요. 네. 만나 뵐 수 있고 교류할 수 네. 있는 계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주 월요일 11시 박현정의 힐링일에서는 맛과 먹과 음악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일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이야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는 작은 시간을 준비해서 힐링일의 언덕지기 박현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